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언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검 어플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23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제가 최근에 이 유형에 대한 해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만 빠르게 좀 짚어드리면 조금 이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복습해보면은 제가 고대시대 승려 유형은 의상과 원효를 먼저 외우라 강조했었고, 첫 번째, 일단은 의상은 당나라 유학했었고 원효는 하지 못했다. 그걸 먼저 외우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의상은 제가 약간 사찰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나온다 했었고, 원효의 경우에는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키워드랑 그리고 서적과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대부분의 키워드가 사상으로 끝난다 했었습니다. 의상의 경우는 반대로 땡땡 신앙, 관음 신앙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포인트 이렇게 잡으면 좋은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금강 삼매경론, 대승기 신론서 등 서적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원효로 찍으시면 됩니다. 단 이 조건은 문제 번호가 실제 기출에서 10번대 이하로 나왔 때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 정답 키워드도 일심사상, 화쟁사상 등 땡땡 사상 키워드 나오기 때문에 정답 키워드는 1번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문제에서 배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지에서 70% 내지 80%는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정답 키워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보시면 근데 이거는 제가 70% 내지 80%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임의로 사건의 그런 연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해를 편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시점상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 발생한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시기는 제일 먼저 발생한 건데 이 사건에 나와 있는 이 글에 나와 있는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아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뒤인 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100% 아니고 제가 70% 내지 80% 정도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완전 안 먹히는 꼼수가 아니라 약간 최후의 전략으로 고민하셔도 되고, 일단 포인트가 돌아와서 지금 계로왕의 경우는 사신을 보냈었는데, 일단 그 고구려 우리랑 친했었는데 점점 강성해가지고 우리랑 싸우기 때문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해요. 당시 이 계로왕은 백제의 왕으로서 중국의 부기에게 이 군사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계로왕이 이 편지를 보낼 때쯤에는 그 고구려의 장수왕이 이렇게 백제를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당시 중국의 부기에게 군사 요청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수왕이 평양으로 선도하고 남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백제가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에요. 실제로 시기도 7세기, 이게 거의 5세기 말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6세기쯤, 이거 7세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라, 사실 이 조건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게 100%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염두에 두세요. 3번 가 국가의 경제 상황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기출 키워드를 조금 알았냐 몰랐냐가 좀 갈렸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상경, 중경, 동경 이거 갖다 풀 수도 있지만, 더 눈치 있게 챙겼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걸 모두 세면은 오경이 돼요.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백제 지방 행정제도인 오경 15부 62주 기억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경이란 거는 발해 수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인트 잡았으면 풀 수 있고, 또 여기 솔빈부의 말이라는 특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정답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해당되는 거는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고요. 그래서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 정답은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서 주변과 교육했다는 5번 키워드가 정답이 됩니다. 4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만든 문제인 것 같거든요. 키워드가 일단은 제가 읍궁과 삼노라는 키워드인데, 여거는 솔직히 말하면 옥저나 동해 둘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답을 고르는 건 어렵고, 여러분들이
단과반이라는 특산물을 고르시던지 아니면 다른 음락을 침범하면 소나 말 등을 배상하는 책화라는 풍습을 통해 가지고 동해랑 관련된 키워드구나 이렇게 찝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의 경우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는 이 키워드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부영이, 부여영고, 고동이, 고구려 동맹, 그리고 동무다, 동해무천 이게 되게 잘 나오냐. 그 부영이와 고동이는 오랫동안 지낸 동무였기 때문에 5월과 10월에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 이게 3월의 계절제거든요. 그 암기법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조금 쉽게 풀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맞아요. 5번. 밑줄근 이 승려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아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루면은 제가 당나라 유학하고 사찰 키워드, 신앙 키워드 나오면 의상이라 했었죠. 지금 실제로 이 문제에서도 사찰 키워드 나왔어요. 당나라 유학했어요. 의상인 거 알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효의 경우에는 사상 키워드가 정답 잘 나온다 했는데 의상의 경우에는 신앙 키워드가 되게 잘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맥락적인 키워드 이렇게 구별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